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한국 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에 관심도 되게 많고 하시는데, 일단 영어 공부라는 걸 조금 미뤄두고 제가 언어를 처음에 배운 게 일본어였거든요. 일본에 제가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일어를 배우고, 그리고 캐나다를 가서 캐나다에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현재 이제 독일에 살면서 독일어를 또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여러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독일어를 배우면서 독일어의 관점에서 영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길래 정말 대단하다, 몇 개 국어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랑스어라든지 이탈리아어라든지 독일어 아니면 뭐 스페인어 이런 관점에서 영어를 본다면 영어는 굉장히 쉬운 언어더라고요. 특히 독일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어가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룰도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독일어는 굉장히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야말로 앉아서 정말 책을 펴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언어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국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굉장히 한국어는 영어와 다르게 알파벳이나 이런 걸 다 처음부터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독일어는 독일어만 봐도 알파벳이 다 똑같아요. 몇 가지만 다르고 다 똑같은 알파벳을 쓰거든요. 뭐 거기서부터 이미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영어가 굉장히 쉬운 언어 같지만 우리나라 결국에 미국이나 이런 데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런 거에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어를 다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영어를 잘 못하면 좀 부끄러운 거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유럽인에 비해서 또 다른 뭐 남미인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영어를 배우기 조금 어려운 이유가 이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북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과 차이가 많거든요. 근데 이 생각하고 언어하고 무슨 상관이야? 언어는 배우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언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문화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도 이 언어와 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게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공부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영어로 공부하실 때 너무 많은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만나면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고 혹시 내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가 문법 틀린 거를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영어는 어려운 언어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언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1차적으로 영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지금까지 쭉 했었는데 저도 영어 공부라는 거를 캐나다 가면서 처음 했었고 물론 학교 다닐 때 뭐 책으로는 배웠지만 제 시대에는 또 외국인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캐나다 가서 영어를 배운 케이스인데 한국인들, 특히 동양인들이 영어를 조금 이렇게 느는 속도가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극적인 자세와 그리고 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눈치를 보는 거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일단 눈치를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유럽에 살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제 만나봤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많고 굉장히 본인의 의견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근데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문법적인 것도 많이 틀리고 뭐 특별히 잘 들어보면 별 얘기 아닌데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가 자신감인 거죠. 그래서 한국 분이 영어를 할 때는 정확하게 문법도 딱 맞춰서 잘 하시는데 굉장히 목소리도 작고 뭔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느낌? 근데 이쪽 친구들은 문법도 틀리고 어떨 때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한 문장을 얘기를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좀 이렇게 상대방한테 또렷하게 전달을 하면 좀 문법이 좀 틀려도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캐나다를 갔을 때는 좀 소극적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한번 외국에서 잠깐 살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잠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에 갔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북미와 동양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 친구들하고 많이 이게 어울리다 보니까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그냥 자신감 하나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기회를 얻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어가 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외국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 있으면은 영어 많이 느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남편하고 한 10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영어를 거의 못할 때부터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많이 지금 훨씬 많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고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인지도 알고, 그렇지만 그거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이제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게 속뜻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는 거지, 외국 친구,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외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해서 영어가 굉장히 느느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남자친구 한 명을 만나서 영어를 늘리는 것보다는 친구들 여러 명을 만나서 영어를 늘리는 게 더 빨리 늘어요. 예를 들어 캐나다는 뭐 하우스 파티라든지 어학원 다니면 이렇게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릴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참가를 하는 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명을 골라서 딱 외국인을 만나서 하는 영어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면서 영어를 쓰면 훨씬 그만큼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만 국한돼서 딱, 난 영어를, 뭐,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런 이유로 남자친구를 사귄 건 아니었는데, 혹시, 그래도 뭐, 랭귀지 익스체인지도 하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친구들을 오히려 더 많이 만드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캐나다에 가시면 또 많은 다른 나라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 액티비티에 참가를 많이 해서 영어를 많이 쓰다 보면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을, 이 두 번째랑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본인을 그런 영어 환경에 많이 노출시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사실 독일에서 지금 2년째 살고 있는데 독일을 거의 못해요. 근데 이 이유가 뭐 핑계 같지만, 물론 제가 나이도 있고 지금 애기도 키우고 바쁘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콘텐츠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는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 친구한테 나 드라마 하나 보게, 너네 나라 거 독일어 좀 배우게, 독일 드라마 좀 나한테 소개해줘. 그러면 우리는 미국 거 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조차도 본인들의 TV쇼나 그런 걸 영화나 이런 걸 잘 안 보는 거예요. 정말 한 두세 개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 정도 독일 영화, 독일 뭐 드라마 정도지, 나머지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독일에 그만한 컨텐츠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너무 친숙하잖아요. 그 영화도 있죠. 그리고 미드도 있죠. 그리고 노래도 있죠. 굉장히 우리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영어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단어를 외우는 거, 문법을 아는 거 다 중요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컨텐츠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게 중요해요. 캐나다 와서 제가 본 친구들 중에 영어를 굉장히 오래 있는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들하고만 어울리고 한국 드라마만 보고 한국 가요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국 문화, 뭐 미국 문화, 캐나다 문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사람이나 이런 걸 만나는 것도 좀 꺼려하는. 근데 공부량은 항상 학원에도 와서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정작 스피킹도 못하고 리스닝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많겠지만 실생활에서 본인이 그런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현지 있는 사람들처럼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본인은 그런 문화 컨텐츠에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 독일어를 배우면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는 좀 없기 때문에 팟캐스트 같은 걸 들어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거든요. 라디오도 독일어로만 완전히 된 거는 너무 어려워서 독일어와 영어가 섞여 있는 그런 팟캐스트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캐나다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캐네디언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안 쓰면 그만큼 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뭐 남편이랑 영어를 쓰기는 하지만 저도 영화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런 미디어에 많이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 미국 영어라는 게 이게 딱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발음이 좀 다르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약간 억양이 있다 이러면 영어를 못하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영어도 결국에는 그냥 언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하고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이해를 한다면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발음 하나 아니면 문법 하나에 신경을 써서 그걸 신경을 쓰다 보면 본인이 그것만큼 놓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 새로 배우는 영어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죠. 저도 독일에서 이제 독일어를 지금 배우고 있지만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떨 때는 조금 민망할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나 독일어 못한다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건 잠깐이고 어쨌든 저를 위해서도 공부를 해서 실력을 늘리려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틀리더라도 상대방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지언정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는 게 언어를 배울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문법이나 그런 하나하나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 거. 물론 고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실수한 거 내가 조금 말이 이상한데 이러면은 계속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좀 늘다 보면 틀린 거는 또 고쳐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몇 분이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렸고요. 물론 기본은 공부를 해야죠. 문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단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만큼 실력이 많이 늘어요. 하지만 초기에는 너무 과도한 그냥 앉아서 하는 공부는 조금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같이 레벨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스피킹과 리스닝 그리고 라이팅 이런 거, 문법 이런 것들을 다 레벨을 조금씩 맞춰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자신감과 그리고 그런 문화에 많이 노출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영어를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제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 알려드렸어요.